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뉴스공장 1주년입니다. 1주년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수많은 분들에게 얼굴 마주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시사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까지 오시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정신들 차려주시고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공개방송이라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 당시 최고의 풍자송이었고 아마도 이 노래는 길이 남아서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항상 계속해서 소환될 노래죠. 가수 심재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어떻게.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대체 왜 그런데?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거를 이렇게 저기 만드니까.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그런 식으로 가야 될 될 것 것 같아.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않으면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다 죽어. 새벽부터 연습한 게 겨우 이거예요? 이분들 다 끌어내. 자, 심재경 씨 들어가시기 전에 혹시 이
음악 발표한 이후에 음반 제안은 오지 않았나요? 음반 제안은 안 왔고요. 음원은 냈는데, 음원 수입료가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음반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음악시장 관계자들이 다들 현명하네요. 오늘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수 소리도 뭐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자, 항상 첫 번째 순서를 열어주는 시사인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조용해 주시고요. 자, 김은지 기자의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오늘 분장을 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MB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심리전에 활용한 건데요. 네, 여야를 저 가리지 말고 저 않고 앞을 했습니다. 봐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당황스럽게. 네, 댓글 활동들은요, 여야를 모두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권 인사들은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들도 있었고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두원 최고위원, 원희룡 의원도 있었고, 또 당시 야권 인사로는 송영길 시장, 조국 서울대 교수, 최문순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권 인사, 당시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건 뭐 당연한데, 홍준표, 당시 이제 BBK 공세를 막는 역할을 했던 양반이거든요. 정두원 최고위원은 개국 공신이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기본적인 예의 또는 의리 따위는 없었다. 굉장히 어울린다. 자, 어울리는 일을 했고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미디어워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매체와 관련해서도요, 국정원이 개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원개혁발전위가 발표한 내용의 또 일부인데, 국정원이 2009년 2월 달에 미디어워치가 창간되면서부터 재원 마련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거나 측면 지원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잠시, 네. 딴 데 신경 쓰다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자, 25분까지만 하라고. 네. 네, 삼성을 비롯해서 26개 민간기업, 그리고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도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요? 예. 예, 변희재 씨가 대표인 매체인데요. 변희재 씨가 등장할 줄 알긴 알았는데, 예. 이게 창간 때부터 국정원에 개입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 광고 지원도, 요청을 했고, 국정원이 대신 요청해 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기업 광고비를 지난 4년 동안에 4억가량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국정원의 신문 100부 정도밖에 안 팔았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조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 조사가 하나 빠졌는데, 신문은 100부 정도 팔았다는 예.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뭐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지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좀 안 됐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예. 초라하고. 물론 본인 부인하고 있겠죠? 네,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광고도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찾아갔겠죠, 당연히. 예, 기업 쪽 오지는 않았겠죠. 예.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거기다가 지원을 하도록 다 얘기해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네, 그렇죠. 자, 이번이 등장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너무 사이즈가 작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직전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해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당사자인 정진석 의원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방청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진행에 크게 방해가 되네요. 자꾸 궁시렁거리시고. 박수도 제대로 못 치면서 뭘 잘했다고. 어제 한 얘기지만 이게 일단은 겁나서 그러는 거고요. 자신들이 한 짓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아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거죠. 예,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정치적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맞서려고, 자해를 하는 거죠. 먼저 나선 겁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거고, 예, 겁나서 그러는 거고, 일부러 자신들을 공격하라고, 공격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려고. 예.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또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이라는 워딩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예. 자기들이 먼저 때려놓고 화를 내면 정치보복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논쟁을 자제하자라고 하면서도 당시 의혹을 다시 걸어냈습니다. 자제하자는 건 자기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제를 꺼내놓고 그 논리예요. 예, 자꾸 일부러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혹은 최측근이 나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북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25일, 현지 시각으로 25일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에서 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 복국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의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다시 자신들을 자극했다면서 선전포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미국이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대응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성명을 내는 걸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드러냅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라, 나 보유하고 있다. 예. 보통은 이제 선전포고를 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죠. 예. 행사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선전포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전개가 이어지겠죠. 예. 여전히 말싸움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그죠? 네, 관련해서 네.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러시아 NTV와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인터뷰인데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공습한 것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을 디스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대외적 명분은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거꾸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습한 거라는 거고, 예.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핵이 있고 핵 보유국이다, 사실상.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무성 미국 국장인가요? 최선희? 예. 네,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 사람을 러시아로 불렀어요. 네,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어제 북한 통신이 발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최선희와 일행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9월 25일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해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중국 해법이 사실상 벽에 어느 정도 부딪혔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것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과도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중국보다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네, 이런 초청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러시아를 주목해서 볼 때가 됐어요. 이때가 중국만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지난 12일에도요,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러시아가 초청해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제 국제 정세는 뉴스 공장 청취자라면 다 알고 있지 못하겠지만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예. 대답까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또 말썽인데요. 이번에는 내국 문제입니다.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은 일부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NFL 경기 보이콧까지 주장하자 구단과 선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이콧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연주되는 동안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잖아요. 미국에만 사실상 있는 스포츠인데,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라고, 상징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되는 경기에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개 XX라고 했어요. 예. 욕설뿐만 아니라 해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구단주들은 선수들 편을 들었습니다. 구단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인종차별에 대한 이게 항의거든요. NFL에 워낙 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어떤 예. 선수가 시작했는데 어떤 선수가 시작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지난 8월에 NFL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너무 모욕하네 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예, 김은지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밖에 계신 분들은 박수 쳐도 소리 안 들려요. 더욱 박수를 치시네. 예. 밖에 안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앉아 계시고 밖에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예. 1000명 돼요. 날 비웃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7, 800명 정도 합쳐서 한 1000여 명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정신도 없이 오셨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의도적인 면도 있어요. 예, 자기가 어차피 진보 진영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확실히 표를 얻을 수 있는 곳만 계속해서 때리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탄핵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시킬 때만 하시고요. 진행을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네. 더 하고 넘어가죠.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9%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50%로 회복됐는데요. 그러자 다시 신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각종 부패 스캔들로 자신의 어떤 스캔들을 묻기 위해서 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로 그 아베 내각이 계속 오버해왔잖아요. 미사일 지나간 뒤에 지하실 대피시키고 지나갔는데 왜 대피십니까? 예. 그리고 미사일이 지나간 상공 거기서 한 5, 600km 서울 부산보다 훨씬 멀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미사일 지나갔는데 대피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아베는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산케이발, 극우신문이죠. 산케이발 사실상 만들어낸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죠. 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오보가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보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만들어낸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산케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우리 언론이 반갑게 받아 썼죠. 보수신문에서. 예. 그것도 한번 총정리해서 저희가 얘기할 텐데 여하간 이 틈에 실임을 묻겠다고 아베 총리가 나섰어요. 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개헌에 3분의 2가 필요한데 3분의 2까지는 못 얻는다. 예. 예언하는 바입니다. 예. 예언이 틀리면 아베한테서 따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입니다. 참 많이 오셨네. 입고 부서벽에 참나. 여러분 대답해. 괜찮아요. 여러분 할 일이 그리 없어요? 할 일이 이렇게 없나? 아이고 여기를 뭐 왜 와 여기를.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김호준이 저 볼 게 뭐가 있다 이 새벽에 이래 몰려오는 거야. 어제부터 막 준비하려고 그런 사람. 야 나 그 사람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완전 이해 불가야 나는. 응?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막 좀 특별한 날이지. 예, 김호준의 막 뉴스공장 1주년 그것도 공개방송. 저 사실 마음 같아서 그냥 잡아 못 보던 분이 안 풀리는가이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나도 축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호준이 이 MB가 어박해 왔습니다. 나 없으면 저 컸겠나 저. 보수 아시겠지만은 복장 불량해, 생긴 거 불량해, 머리 산발해, 지저분해, 많이 드는 거 하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뉴스공장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시간도 있고 또 진행해야 되니까 마음이 한번 하지만 가야지 뭐.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 MB 완벽하게 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가자. 저 누구야 저 주진우 아이가 야, 너 왜 왔어? 가시죠. 나봐. 야, 주진우. 가시죠. 가시죠. 야, 너 내가 나봐. 뉴스공장 최대 조력자는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한 분은 민간인이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세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1주년 첫 순서는 이 세 분의 숨은 재산 찾기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아니 근데 시켰어요? 네? 돈 줬어요? 저 앞에 세 번째 앉아 계시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유튜브로도 나가고, TBS도 생방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오겠지만,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잠깐 이 무대를 설명드리면, 이 무대가 이 밑에 동그란 뭡니까, 황토색, 황토색도, 이게 고기를 형상한 발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스팸입니다. 가짜 고기. 예. 사장님이 제작비를 이거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될 뻔한 게 스팸이 됐어요. 자, 두 분을 모셨는데 이미 5주째 계속 하고 있지만 주진우 기자는 지난주에 또 관련 취재를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작은 성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다 듣고 주세요. 네. 큰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깊나요? 네. 이것으로 주진우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요. 근데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떠나기 직전에, 본인은 이 얘기 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예. 김성주 아나운서에게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공적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부족하고 좀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몇 주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름 끼치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아나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또, 일베 같은 일부 그 네티즌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제 MBC 파업 사태 때 올림픽 중계를 한 이후에 특별히 더 잘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 아니, 여기다 질문한 거예요. 네, 저는, 방송에 자꾸 개입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봅니다. 아나운서들, 특별히 스포츠 아나운서들한테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꿈의 무대고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하는 무대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개막식, 그리고 축구, 그리고 수영, 가장 좋은 종목은 이분이 다 했습니다. 2013년에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8개, 10개 이상 했고요. 2014년에는 소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피겨 스케이팅 중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 생각하시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메인 MC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개막식, 그 다음에 축구,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의 누나 얘기도 자꾸 간간히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 거론한 언론은 없는데,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예. 매형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 담당이었어요. 예. 그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자? 네. 아니. 김성주 씨는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관리하시던 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매형, 그러니까 조 아무개 씨가 청와대 언론 담당으로 이명박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다. 네. 네. 물증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증되는 건 아닌데 기자로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청장님?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일은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사실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계셨던 분으로서 국세청에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일단. 예, 일단. 제가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 조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당사자죠. 그러니까 너무 당사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해서 한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성과가 나면 내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사국장이 아니거든요. 세원관리국장으로 자천돼 있던 시기였고, 그때 이 조사에 투입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세무조사다. 표적해서 어떤 사람을 명백하게 데미지를 주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한상률 구치청장이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대도 한다고 했고 그 중간에 한번 전화를 받으면서 손을 이렇게 지켜드리면서 여기하고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를 다소곳하게 하시네요. 자, 오늘은, 오늘 본론은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닷새 실소유주가 누군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 다 끌어내주세요! 자꾸 방해하세요. 네. 자,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런 큰 기업의 뭐 상속세나 주식 관련 처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왜 중요하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라고 했고, 그래서 10년 가까이 수감됐었는데, 만약 김경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소유주면 그 실소유주가 같은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관련 적용으로 이제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민정라인과 외교라인이 움직여서 그 돈을 받도록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는 문서와 함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다스 얘기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49%를 소유하고 있던 최대 처남 김재정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49% 최대 주주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김재정 씨가 과연 실소유주가 맞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과 문서들이 나왔죠. 예. 관련해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예. 네. 다소곳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간 결론은 처남 김재정 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잠정 중간 결론을 냈어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속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망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가족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주체도 유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중에 유가족의 내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배제한 그런 신고 검토라는 것은 이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 상속세 절세안을 검토하는 그 안 중에 청계재단에다가 전액을,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 전부를 청계재단, 이명박 씨가 만든 재단에다가 전액을 기부하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족들 것이라면 그걸 할 수가, 이쪽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죠.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는 다스 김재정 씨 김재정 씨 지분을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물납제도인데 그 물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스 물납했던 재산을 다스가 사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안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근데 사오게 되면 형인 이상은 씨 지분이 46%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나중에 7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회사가 형한테 넘어가는 거죠. 완전 경영권이 형한테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3자한테 매각이 될 경우에는 제3자가 경영권에 압박을 줄 수 있죠. 뭐 주총을 열어라, 정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걸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막고자 하는 그런 검토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정 씨 유언도 없는데 김재정 씨 재산을 왜 전액 청계재단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내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주식으로 냈을 경우에 김재정 씨 지분으로 있던
것들이 주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스가 되사면은 나머지 절반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형의 지분이 왕창 올라가거든요. 둘 다 안 된다 이런 검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있죠. 예. 물납을 할 경우에 그 유족들이 그 부담하게 되는 상속 그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게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스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근데 보전이라는 말은 보태서 채워주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다스에서 채워주는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것이라면 유족들 것이라면 그 다스에서 그렇게 그 채워줄 필요가 없죠.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들이 쫙 있기 때문에 김재동 씨 지분으로 법적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분의 일부를 떼가지고 주식으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유가족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었으면 당연한 건데 원래부터 자기 재산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있다가 그래도 법적으로 자기 앞으로 있었는데 떼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그걸 다스가 돈으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불만 가지지 말라고. 이해가셨죠? 예. 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총수가 확실히 요약하고 이런 너무 뛰어나죠? 예. 예. 청장님 칭찬은 필요 없고요. 자, 또 있죠. 뭐 많습니다만 이제 한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예. 검토안에 보면은 다스 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재정 씨 유산이라면 다스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을 이 검토안 속에 하고 있어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를 포함시킬지 말지 다스 최대 주주인데 그걸 결정할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네. 저희가는 문서로 나온 것을 저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뭐 포탈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그랬다고. 하나만 더 제가 보태면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다스 주식의 24%가 그 건영미 씨라고 김재정 씨 부인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을 해서 건영미 씨와 그 자제분들 사이에 법정 지분만큼 정확하게 상속이 돼야 되는데 다스의 그 지분은 다 건영미 씨한테로 가 있어요. 24%가.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 가 있죠. 자식들에는 다 전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와서 이 등기부 등본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요. 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그 다른 사람, 건영미 씨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또 그 뒤에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은 지분별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상속 상속 물건에 따라 가지고 이걸 달리 해놓은 거예요. 비율을 달리 했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스 지분은 전부 다 건영미 씨가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과 건영미 씨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별로 나눴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평소 이렇게 방송하세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 목소리를 목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생방송을 하니. 자, 방금 얘기는 상속하게 되면 같은 지분으로 모든 재산을 나누는데 재산의 종류별로 막 다르다. 누군가 의도가 개입돼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거. 그렇습니다. 예. 문서로는 그래요. 문서로는. 근데 문서 말고 증언도 있습니다. 이 문서도 물론 주진 기자가 확보해서 안홍구 청장님이 분석하고 있는 거지만 문서 많아요. 오늘 보따리 왜 안 가져왔어요? 보따리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런 보따리 들고 오거든요. 네, 방송마다.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혹은 다스에 근무했던 혹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의 증언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접 듣고 네. 그리고 녹취도 확보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녹취와 문자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한 제보자 1입니다. 가회동,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까지 살았던 가회동 자택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당선된 이후에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다스 사장의 비위 사실을 이렇게 통보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밤이었고 초행이라 게다가 당선자인 MB를 보러 간다고 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스 사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행이었지만 당선자인 MB를 보러 갔다. 그리고 청와대 안가에 가서 다스 사장을 얘기했다는 이 증언이 있습니다. 다스 관계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다스 사장을 불러가지고 다스 관계자를 불러 다스 얘기를 했다는, 다스를 그때도 대통령께서는 챙기고 계셨다 이런 네. 증언이고요. 본인 물건이 아닌데 챙기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보자는 이분의 문자를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특검 때 100억 원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특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 동대문에 S교회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교회에 MB 막내 여동생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난주 얘기하셨죠. 네. 네. 이분이 도곡동 BBK 특검 때 이상은 회장이 현찰을 가지고 많이 쓰고 매월 이 아무개 씨가 수천만 원씩 인출해서 이상은 회장에게 전달해서 이 돈을 누구의 학비와 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내 여동생의 선교사 비용 및 교회 헌금으로 내서 확인서를 받아서 자금 사용처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다 얘기를 하는데 큰오빠 이상은 회장의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12동 땡땡호에서 거실에서 나눈 얘기인데 오빠한테 이 확인증을 전도사님이 가짜 확인증이죠. 가짜 확인증을 비자금 100억에 대해서 이거는 교회에서 쓴 거라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짜 확인증을 만들어서 건네주면서 네.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니 오빠가 그래 고맙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문자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 또 제보자 세 번째인데 이분은 다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논현동 사저로 돌아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다스 임원 인사하고 현안을 MB가 직접 논현동 사저에서 아들 시영 씨와 함께 직접 챙겼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원 인사 그리고 중요한 현안은 직접 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김재정 씨가 죽고 그 아들과 상속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MB한테 다스가 MB 소유라는 것을 양심 고백한 후에 사실을 인정하고 시영 씨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중요한 회의 내용에서 테이블에서 나왔던 주제가 이런 부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 내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걸 양심 고백하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재산 문제가 계속 생길 테니까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잘렸죠. 네, 쫓겨났습니다. 잘렸고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2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제안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안원구 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책임은 안원구 청장님이 물어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 다스의 주식을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3대 주주죠, 정부가. 3대 주주고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기관은요? 가지고 있는 기간은 그때 신고 이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기획재정부에서. 거예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제 질문은 기획재정부를 네. 여쭤본 겁니다. 기간을 이야기한 거군요. 예. 네.
정신 차리세요.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꼭 지고 싶어 하는 그 다스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죠. 20%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근데 이때까지는 너무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유찰해 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유찰이 6차에 돼 가지고 한 4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들을 모아서 사자,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